주식의 빨간 맛을 찾아갈 주슐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키워드는 역시나 중국이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좋고요. 철강,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훨훨 날아오르는데요. 자, 그럼 주슐랭의 에피타이저 어떤 소식들을 가져왔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부진의 신호로 이어져 왔던 중국이 결국에는 금리와 또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토대로 경기 부양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급 준비율이 0.5%포인트 인하로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는 한 190조 원에 가까운 장기 유동성이 좀 공급된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빚컷 단행이 되면서 중국도 숨통이 트인다라는 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보다는 지금 2024년에 지금 중국 인민은행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지급 준비율 인하 동향이 점차적으로 또 대폭 하향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은행이든 중소형 은행이든 모두 다 인하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관련한 또 주가 추이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렌트유를 살펴보시면 배럴당 71.69달러에 지금 거래를 좀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구리 선물 가격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파운드당으로 살펴보시면 4.51달러 기록이 된 모습들이 확인됩니다. 시장에서 이런 빚컷에 대한 단행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또 중국이 조금 더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좀 키워드로 얘기한 만큼 시장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또 선반영이 돼서 움직일런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럼 두 번째 에피타이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승전결 밸류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겠죠.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코리아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이 좀 지금 포진이 됐습니다. 산업재부터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 총 8개의 섹터로 나눠지는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간 편입 종목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보기술 섹터에는 IT 투톱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즐비하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산업재에서는 방산 섹터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지금 거래 중지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전선 섹터인 HD 현대 일렉트릭까지도 포함된 모습 확인되죠. 헬스케어는 역시나 셀트리온, 한미약품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금융에서는 오히려 지주사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됐습니다. 그리고 의외였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KB금융이었습니다. 당연히 밸류업에 포함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지만 미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면치는 못합니다. 밑으로 보실까요? 필수 소비재는 또 오뚜기, 오리온 이런 식품주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유소비재 안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단연코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보시면 효성그룹단이 지금 소재 쪽에서 포진되어 있는 모습들도 확인하고요. 오히려 또 엔터 쪽도 오늘은 JYP, SM 이렇게 100개 기업 안에 들어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실 거는 바로 그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금투세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정성호 의원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이 금투세 아예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또 토론만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뚜렷한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짓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는 26일이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당회가 좀 확정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힌 만큼 다가오는 26일에 있을 그 기사들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금투세에 대한 이슈는 꼭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은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궁금하시죠?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타이저 관련주 종목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기 부양과 또 미국의 빚컷, 이 양날개를 달고 함께 날아오르고 있는 구리와 유가 관련주들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과 LS, 풍산, KBI메탈, 국일신동까지 5개 종목 뽑아봤는데요. 현재 주가 추이 오전장 흐름 보면 큰 변화 없습니다. 모두 거의 9%대까지 가까운 이 넓은 시세 분출하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아주 강하게 탄력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가 관련주들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개 종목 준비해봤는데요. 대한유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팜까지 모두 2%대에서 6%까지 강하게 탄력받아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탄탄하게 수급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밸류앱 관련된 종목 이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된 밸류업 지수 편입 100종목에는 정보기술 업종이 가장 많았습니다. 때문에 정보기술 업종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딱 봤을 때요. 포스코 DX는 6%에 가까운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내렸던 거에 비해서 오르고 있는 건가? 약간 긴가민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음전했네요. 방금까지만 해도 오름폭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밸류업 지수의 효과가 충분히 시장에 들어왔는지 미지수인데요. 관련해서 6% 그래도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 포스코 DX 1중 차트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요. 10시 반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33,150원까지 시세가 터치했던 상황이고요. 현재는 오름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2,100원대에서 거래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헬스케어 업종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던 헬스케어 종목들 5가지 뽑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클래시스 그래도 세 종목 모두 장 출발할 때는 마이너스권이 아닌 플러스권에서 강하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바로 뚝 떨어지면서 음전했던 세 종목들입니다. 이어서 케어젠, 그래도 2%대 강세 가까이 보였는데 현재는 오름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요. 1중 차트 자세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젠 같은 경우는요. 10시 반을 기점으로 이렇게 움푹 패여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19,110원대까지 내려앉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플러스권대로 오름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오후장 흐름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후장 흐름은 오늘도 주슐랭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주슐랭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6958-908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문자 참여 샵 9083번으로 유료 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자 참여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참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를 입력해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시청할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딜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주슐랭 종목 상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주슐랭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장 궁금증, 종목 궁금증, 그리고 저 이 종목 진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매수에 대한 고민까지도 모두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여러분들 여기 하단에 나가는 자막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돼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또 접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동의 없이 여러분들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이분 모시고 얘기할게요. 지엘스토리의 박창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떻게 주슐랭이 좀 새롭게 좀 단장한 분위기로 기분 전환 겸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는데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뭔가 좀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앵커 브리핑 할 때 보니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또 이렇게 따봉을 날려주셔서 이렇게 굉장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분이 좋게 또 응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응원을 좀 받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응원이 좀 도움이 될까요?
힘든 시기가 이제 거의 목에 찬 것 같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힘들고 어려웠었잖아요. 지난달 힘들었었고 그리고 B컷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 중순까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면 추석 지나고 나서는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주실랭과 함께 저도 기운 내가지고 여러분들께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기운 내셔서 저희 주실랭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고릴라 형님 오셨네요. 최치수님 등판이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댓글창에도 종목 상담 저희 올려주시면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물이 너무 많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 사실 방송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너티브에도 사연 올려주시면 선물 물론 드릴 테니까요. 선물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얘기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오늘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한 줄평 먼저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장 제가 오늘 맛으로 좀 표현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또 맛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일단 먹는 거에 진심이니까. 진심이니까. 마슐랭이잖아요. 네. 아무거나 먹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별점 저는 4점 드렸습니다. 오, 되게 많이 주셨네요. 사실 추석 연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줘야 2점 아니면 3점 이랬던 걸로 계속 기억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4점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맛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평양냉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평양냉면, 함흥냉면 여쭤보려고 저는 했는데 평냉파라서. 평냉파 이건 통했네요. 통하셨습니까? 통했습니다. 또 좋아하는 뭔가- 또 이게 있거든요. 그렇죠. 평냉은 또. 뭔가 좀 잘 풀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한 줄 평으로 평양냉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제가 여름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더울 때 막 힘 빠질 때 평양냉면 먹으면 기운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시장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평양냉면이 함흥냉면과는 다르게 좀 더 깔끔하잖아요. 그럼요. 물리지 않고 좀 더 그렇죠. 깔끔한 맛. 그래서 시장이 지금 자극적이진 않지만 B컷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흐름 자체, 상승 흐름 자체가 계속 깔끔하게 지속이 되고 있어서 오늘 한 줄 평으로 평양냉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진짜 깔끔 is best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밍밍하다라고 어떤 분이 시장이 밍밍해요 라고 했는데 이 밍밍한 시장을 어떻게 뜨끈하게 좀 데워봐야 되겠죠. 주슐랭에서 맛있는 여러분들 정보들과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뜨끈한 시장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에 그럼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시장 시청자님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오늘 장은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일을 하는 중이라서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그렇죠. 바쁘죠. 원래 또 직장인들은 네. 일하느라고 계좌를 잘 못 봐요. 그래도 계좌를 못 보는데도 이 종목은 꼭 놓칠 수 없다 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이 맞습니다. 될까요? 저 GC센이고요. 네. 평당가는 66,000원이고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오, 거의 뭐 지금 손실이 반토막 이상 좀 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맞습니다. 평단가를 보니까 지금 32,900원이면 어느 정도 좀 손실이 나신 거예요? 한 48%, 아우. 50% 가까이. 알겠습니다. 지금 탈출에 대한 기회를 엿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싶으신 건지 어느 쪽이세요? 조금 보수적이세요? 아니면 좀 최대한 긍정적? 빨리 털고 싶은데요. 그게 맞아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일도 힘든데 계좌까지 힘들게 해서 이거 진짜 말썽이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마이너스 48%입니다. 이게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저희가 바이오를 투자할 때 꿈과 희망의 베팅을 한다고 근데 하잖아요. 요즘에 바이오들 제약바이오 좋은데 좋죠. 왜 GC셀만 이런 겁니까? 그 안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가 좋은 건 맞지만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가장 핵심적인 시가총액이 크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이런 기업들만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거래 대금을 보시면요.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7, 8조 이상은 꾸준히 해줬어요. 그리고 한창 이렇게 좋았을 때 연초만 하더라도 10조 원에서 14조 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대략 5조에서 6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대금은 우리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장 때나 보던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 시청자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지시셀 사신 투자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사셨고 왜 사셨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22년도 한 중순 말쯤에 매매를 했고요. 네. 그냥 매매한 이유는 그냥 지인 추천이어서 아, 네. 그렇죠. 매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제 이 코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지인 추천인 것 같아요. 꼭 이제 제 주위에 좀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항상 그 투자하시는 분들 옆에는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 추천 듣고 이렇게 사서 수익 본 종목도 있고 손실 본 종목도 있는데 저야 이게 업이다 보니까 손실이 나게 되면 이건 나하고 결이 안 맞나 보다 해가지고 빨리 자르고 나가기도 하고 올라가게 되면 기분 좋아서 밥도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지시셀의 경우에는 전자였던 것 같아요. 사신 이후에 그 비중 자체가 30%로 어느 정도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이후에 사실 뚜렷한 반등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좀 길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결론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7월 이후에 시장의 주도 섹터는 지금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3분기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4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같은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셀은 이름에서 셀, 그러니까 세포란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세포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돈을 버는 캐시카우는 검체 검사 서비스 이 부분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은 매출의 축소 이런 부분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세포 치료제 특히나 이제 카NK를 비롯한 특히나 지시셀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췌장암 관련된 이뮨셀 LC 관련된 치료제가 가시적인 성과 이런 부분을 좀 놓을 때까지 좀 우리가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 간압 면역 세포 치료제예요. 국내에서 지금 이뮨셀 LC가 췌장암 국내 임상 3상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판매 허가 준비 중에 있고 9월 10일경에 그와 관련된 그 공시 내역을 보시면요. 인도네시아 비파마와 160억 수준의 기술 이전 계약 이런 부분 자체도 체결한 내역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사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 자체는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28,000원 선 저점에서는 더 깨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을 굳건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8월 9일날 흐름을 보시더라도요. 밑골이 세게 달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28,000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 라인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 하나 모멘텀만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저는 66,0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대 후반 거의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 모멘텀과 그리고 포텐셜 자체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일단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실률이 지금 마이너스 48%인 상황에서 쉽사리 손절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저점을 낮춰 나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호재를 바라보면서 좀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AB101, 고형암 표적의 카NK,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바이오장 이런 부분으로 인한 낙수 효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66,000원 여기까지 오면 한꺼번에 다 팔겠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저는 1차 목표가를 5만 원 말씀드리니까요. 5만 원 넘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비중 30% 정도에서 5에서 10% 정도라도 일부 좀 줄이십사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이번에 그래도 가격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28,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5에서 10% 정도 비중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분할 매도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혹시 지금 필기 되시면요. 가격 한번 적어주세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도달이 됐을 때는 5%, 10% 비중 좀 줄여주시고 손절가가 28,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되면 또 5%, 10% 비중 줄이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햄버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햄버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후기가 올라왔어요. 지금 종목 상담하면은 저희 햄버거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거든요. 어떻게 대표님, 저희 햄버거 후기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어디 건지가 궁금해서. 땡 브랜드. 땡 브랜드? 네, 아시나요? 땡 브랜드라고 하면 딱 와닿진 않아요. 최소한 몇 글자인지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뭐 유추라도 해볼 텐데. 노. 아, 네. 아니다. 네네. 아니다 브랜드예요. 브랜드. 네,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만 드셔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종목 상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항상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먹는 거 진심인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요. 주변에 종목 상담 02-6258-9082번 전화 주시고 문자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자도 한번 볼까요? 1618번님 GST 종목이고 21,200원 10% 비중이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는데 반도체 관련주예요. 지금 뭐 손실권이기는 한데 주가 차트를 보니까 뭐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평단가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매출단도 영업이익단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도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종목이긴 해요. 지금 시점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GST면 대표적인 이제 이런 공정 장비 안에서 그 칠러 내에 챔버 내에 들어가게 되는 스크러버와 칠러 이쪽을 하는 쪽이죠. 스크러버나 칠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챔버 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칠러는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있는 이런 환경 쪽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T는 저는 애칭으로 가스통이라고 불러요. 가스통. 한창 이 가스통이 액침 냉각으로 네. 한창 뜨거울 때, 그러니까 올해 한 3월만 하더라도 한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0,000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한 60% 가까운 조정이 나왔었던 아픔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반도체가 많이 빠진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전자와 닉스 중심으로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가스통이 11%대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눈의 때문에 급등세를 타고 좀 가는 단기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스통이 GST죠. GST는 추가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한번 숫자를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도체 다운 사이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2022년 대비 2023년은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같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한 흐름이 전개가 되다가 올 상반기 기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80억 가까이 벌어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계절성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3분기가 성수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작년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부분이다. 즉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 이제 업 사이클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버리는 모습이죠. 실적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우하향할까? 이런 부분이 사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또 횡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은 AI 쪽 특히나 우리가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 일정 부분 실망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AI 버블 논란, 수익성 논란,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런 범용 반도체 또한 올해 11월, 12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꺾일 수 있다 하는 우려감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런 반도체 사이클과 이번의 차이점은, 과거는 어느 정도 메모리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무조건 이제 캐파 확대, 즉 양으로서 승부하는 이런 분위기였었다면, 올해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쪽, HBM이 촉발한 AI 반도체 쪽, 즉 기술의 혁신이 있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신공정 장비를 하고 있는 쪽이 주목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테크인 같은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GST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약간은 HBM 쪽에서는 약간은 벗어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액침 냉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GST가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GST나 뭐 KN솔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항상 거론이 되는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바닥 탈출 이런 부분을 응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기대치 자체는 좀 낮춰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했었던 이 지지 라인이 이제는 저항으로서 작용하는 부분이니까 기술적으로 보았었을 때 19,000원이 어느 정도 저항으로서 작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만 원 이상 윗선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 축소 관점에서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래도 저점 자체는 추가적으로 깨지 않고 13,000원대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13,000원 이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손절 라인 이런 부분을 지켜주면서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좀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아프니까 청춘이다 뭔가 이런 생각이 딱 나는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 손절 라인은 13,000원입니다. 가격 전략 저희 제시 도와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햄버거 선물 저희 드리도록 할게요. 제작진 전화 방송 끝나고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한번 또 받아볼게요.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또 하루를 잘 견디고 계신지 주식시장 내 분위기는 좀 그래도 뭐 살아났는데 계좌나 뭐 지금 포트 상태는 어떠신가요? 계좌 좋진 않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가장 좀 내 계좌의 아픈 손가락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요. 마녀 공장이요. 아, 화장품 쪽을 좀 원래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진 않고 그냥 약간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평단가랑 비중 여쭤봐도 될까요? 22,500원에 네. 15%예요. 마녀공장 22,500원 알겠습니다. 10% 정도 좀 담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여기 마녀공장에서 또 나오는 여기도 화장품을 좀 써보기도 했고 라고 저는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화장품을 그냥 좀 관심 종목에 놓고 투자했다라고 해도 지금 평단가가 그렇게 많이 손실이 나진 않았어요. 타점 잘 잡고 들어가신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이때 노리고 좀 들어가신 건가요? 매수한 뭐 이유나 매수 타점 이 평단가를 잡은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저번에 좀 많이 떨어지길래 한번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타점이 한 22,500원이면 몇 점 만점이니까 타점적인 부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업황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개인적으로 이거 매매하시는 관점에서 사신 거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최근에 사신 걸로 저는 좀 점검을 그쵸? 하고 있는데 많이 떨어질 때 사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8월 초에 사신 건가요? 네, 8월 달에 샀어요. 네, 8월 초에 사셨으면 급락이 나왔었을 때 그때 사셔가지고 그 다음에 8월 중순 말까지 한 25,000원 이상까지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8월 말에 그때서부터는 25,000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최근에 한 18,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8월 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번은 파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안 파시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고점을 넘기지 못한 채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22,500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도 1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마녀공장은 지금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또 잘하고 있고 주력이 뭔지. 클렌징 오일 잘 팔리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클렌징 쪽이고 상장을 했을 때도 일본 쪽 익스포저가 거의 50%에 달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본 쪽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항상 소개가 되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 쪽까지 진출을 하면서 아마존 쪽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천연 유래 성분의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최근에 클렌징 오일 쪽을 더 벗어나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약 관련된 스킨케어 제품 그 전품을 미국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미국 매출만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54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무려 4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을 했고요. 아마존 그리고 코스트코 향으로도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고 있는 얼타뷰티 그쪽으로도 지금 한 6억 매출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일본 쪽 익스포저가 높았다는 이런 약점 요인을 미국 쪽 수출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화장품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봤더니 상당히 좋았어요. 8월 달에는 사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가 정말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것 아니야 하면서 그때 조정이 세게 나왔지만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8월 말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면서 그때 9월 초에 화장품이 크게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한 모습 자체가 지금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죠. 그러한 흐름이 9월 이제 10일 데이터 그리고 20일 데이터 이런 부분을 20일까지 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체 수출액이 4.8억 불로 월비 21%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추석 연휴 이슈로 영업일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전월비 31% 이상 성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쪽으로는 전월비 10%, 일본 쪽으로 20% 이렇게 MOM 성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저는 현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 지금 평단가가 22,5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로 트레이딩 바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 관점에서도 저는 20%까지는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종가 기준으로 최근에 18,8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버퍼 감안해가지고 한 18,500원까지 손절 라인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꼭 여기서 수익 보고 나오십사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수익 보고 꼭 나오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클렌징 오일에 또 이런 버프 받으면서 한번 쭉 마녀공장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햄버거 세트 저희 선물로 드릴게요. 전 사실 이 클렌징 오일 진짜 매일 쓰거든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마녀공장을 이걸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드는데 잘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문자 볼게요. 오리온입니다. 0905번님 10만 원이고요. 5% 비중이에요. 지금 손실을 살짝 보고는 있지만 오리온이요. 오늘 한 2% 강세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또 밸류업 이런 버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잔반 없는 수요일에 주슐랭 지금 제가요 더 기다릴지 손절할지 그게 고민입니다. 대표님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좀 손절을 할까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릴까요?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포인트가 가장 좀 매력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리가켄바이오. 아, 진짜 잘 샀다. 잘 샀다.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네. 그렇죠? 지금 리가켄바이오 시청이 오리온 시청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잘 키운 것도 아니죠. 잘 데려온 자식이 부모의 시청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말 그대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효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리가켄바이오 한번 볼게요. 리가켄바이오 사실 지금 시총이 3조 7천억, 3조 8천억 기록을 하는 모습이 리가켄바이오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조 8천억이고요. 근데 지금 오리온 시총 이거 보시게 되면 오리온은 3조 7천억 이렇기 때문에 역전이 됐어요. 드디어. 그러네요. 그렇죠. 역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진짜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러한 가운데 말 그대로 오리온이 연결로 이런 것들이 또 잡히거든요. 그런 흐름이고 이에 따른 또 지분 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재평가되는 모습이 이번 주에 같이 나타났어요. 그러한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 충분히 기다려보십사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10만 원 말씀드렸고 비중 자체가 5%로 좀 상당히 적은 비중이고 다시 한번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가 사실 그쪽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삼양식품이나 롯데칠성 그리고 또 건기식 쪽에 콜마 B&H 뭐 이러한 종목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농심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오뚜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리온은 제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밸류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아쉬움은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제 역할, 제 목소리는 충분히 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포함됐습니다. 포함이 아까 되어 제가 있습니다. 살짝 또 오프닝에서 얘기
했지만. 네네 맞아요. 네. KTNG 다음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긍정적이네요. 여튼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초코파이 팔아가지고 리가켄바이오 샀는데 그 지분 가치만 아유, 하더라도 효도를 하네, 최근에 효도를. 오리온에서 효도해주고 있다 이런 네. 부분이니까 사실 오늘 2.3% 이렇게 올라온 게 개인적으로 밸류업 포함된 거 생각을 하면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네.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가 최근에 그래도 달성을 했었던 부분 자체가 한 10만 원대 후반 이런 것들 또 뽑았고 리가켄바이오 일에 따른 또 리포트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한 11만 원까지 업사이드는 열어놓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선절라인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한 8만 원대 한 중반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중후반.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7천 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요. 농심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오리온도 아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3분기는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약간은 낮춰 잡으십사. 왜냐하면 수출주잖아요. 수출주가 환율이 그만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반영이 되었고 지금 리가켄바이오 효과 그러니까 이 효자의 효과 이런 부분을 좀 받아보자, 효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목표가 11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11만 원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은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잘 잡으셨어요. 지금 리가켄 바이오의 질주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 효도로 인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얘기만 오리온 얘기하니까 좀 배가 슬슬 고픈 상황인 것 같은데 햄버거 얘기가 우리 댓글창에 굉장히 많아요. 집 앞에 이마트에 맥도날드가 사라지고요. 노땡이 들어와서 지슐랭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햄버거 선물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브로드 TD님이 이런 얘기해 주셨고 햄버거는 새우버거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햄버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화 사연, 문자 사연 그리고 너튜브로도 환영합니다. 유튜브 본 김에 저희가 종목 하나 볼게요. RW 림님이 콜마홀딩스 얘기해 주셨어요. 9,426원에 비중 한 22%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지금 많이 내려놓은 상태예요.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망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뭐 관련해서 콜마홀딩스 2%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계속 추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더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를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9,400원대 지금 비중이 22%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20%까지를 그 한 종목 맥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가 이 종목이 진짜 영혼을 싫겠다 하시게 되면 30% 40% 뭐 이런 이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더 담을 수도 있지만 네, 매매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 종목 비중이 뭐 50%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사실은 이 종목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쵸, 맞죠.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고 썸만 아니 타야 집착하는 되는데 거 아니에요? 그건 그쵸.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집착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썸만 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넘어서 집착까지 해버리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네. 여튼 콜마홀딩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물타기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콜마홀딩스 하면 당연히 이제 홀딩스 이름의 지주사 딱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주사이고 사실 지주사라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뭐 배당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콜마홀딩스 이 부분에 따른 배당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180원 이렇게 배당을 해줬고요. 2.2% 정도 시가 배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자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콜마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죠. 한국콜마 하면 우리가 OEM, ODM 쪽으로 코스맥스와 유명하죠. 항상 이제 거론을 하는 기업이고 이쪽은 사실 썬케어 제품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 미국 쪽의 수출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자체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콜마홀딩스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해요. 지주사가.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밸류업에서 지주사가 좀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좀 포함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콜마 B&H 같은 경우는 밸류업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6.6% 정도까지 강하게 좀 올라오긴 하는데 지주사인 콜마 홀딩스는 여기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물타서 최근에 어느 정도 추세 어느 정도 반전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기다린 보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그래도 하락 추세 그러니까 최근에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 횡보하는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마무리 짓고 옆으로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은 마무리된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서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최소한 낙폭의 일정 부분의 되돌림, 그러니까 우리가 50% 돌림이라든지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00원 말씀하셨는데 절반 정도 되돌림 생각을 하게 되면 한 9,600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목표가로 9,500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좀 목표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 뭐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그래도 한 7,000원 선 초반에서는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더 물타지는 마시고요. 일단 시간에 녹인다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서 손절 라인 자체는 한 7,400원 말씀드리니까요.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400원 체크를 하면서 일단 현 시점에서 비중 22%만 그대로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뷰티 제품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상담이 왔는데 손절가 7,400원인데 일단 손절이 아니라 그냥 좀 들고 가시고요. 비중은 그대로 목표가가 9,500원입니다. 시간 녹여보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RW 린님께는요. 샵 9083으로 저 당첨됐습니다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제작진이 전화 갈 거고요. 선물 받으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몇 개 볼까 봐요. 8221번님입니다. 이스트소프트 지금 들고 있고요. 14,800원의 비중이 한 25% 정도 담고 있는데 이 종목 좀 괜찮게 봐도 좋을까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지금? 15%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오늘 들어가신 건가 생각이 들어요. 평단가를 보니까. 수익 중인데 오후장에 마무리할까요? 계속 들고 갈까요? 이거 오늘 정말 잘 연락 주셨네요. 14,800원이고 지금 수익이 좀 나 있으면요. 저는 비중 25%를 한 5%라도 좀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이렇게 분할로. 네, 분할로 조금씩 계속 팔아갈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그렇죠. 잔량으로 트레이딩 하는 건가요? 잔량으로 또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조금씩이라도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사업군이 다양해요. 게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줌인터넷 관련된 포털도 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알약이라고 하는 보안 쪽이거든요. 그쪽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방지 관련된 부분이 여가의 국회 이런 부분은 소위를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상임위 통과 이후에 이제 내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셀 온 뉴스 실제 이게 통과하고 나더라도 이에 이스트소프트가 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숫자가 찍히는 시점 자체는 먼 훗날의 일이고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결과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처리 자체가 내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이 되는 부분이 내일 나오게 되면 이에 따른 세론이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익 난 거는 일정 부분 지켜가십사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최소한 5%라도 팔면서 내일장 분위기 보면서 나머지 다 파는 거 이런 것도 고민을 할 것 같고 1%든 0.1%든 먹고 팔아서 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요 일정 때문이라도 일정 부분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나는 거 잘 챙겨 가십사 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오늘 타점 잘 잡고 들어가셨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슈가 나갔고 결론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요. 분할로 잔량만 가지고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 저희 선물 드릴 거예요.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오늘 이 주슐랭을 통해서 상담하신 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하신 모든 분들은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 다 한 분 한 분 드리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9912번 님도 막차를 타셨어요. LG생활건강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짧게 40만 원 그리고 50% 비중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종목들이요. 대표님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수분들만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시는 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랑 똑같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오늘 지금 문의 많이 주셨던 게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
그러게요. 먹는 거, 또 피부에 양보하는 우리 먹는 거. 주슐랭이랑 딱 맞는. 딱 이제 컨셉에 맞는 이런 종목들이 또 수익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또 질문, 또 이런 궁금하신 것들 앞으로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볼까? 자, LG생활건강 왜 오늘 올라올까요? 사실 올라올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또 이제 캐스터분께서 또 이런 것들을 또 브리핑을 잘 해주셨죠. 중국 관련된 내용을 빼놓고 맞아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쪽이 보시면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LG생건 그리고 에브리시엔시 등 관련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세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2분기 어닝 쇼크가 세게 났었던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밑에서 올라오게 되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 하나 키워드를 꼽자면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오늘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여행, 항공, 카지노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철강이나 이제 화학까지도 지금 구리도 다 같이 그렇고. 올라오고 비철금속 쪽이고 구리까지 네. 오늘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뭐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LG 생활건강 자체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실적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사실은 중국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이 묻어 있는 종목들이 바스켓으로 저가 매수세가 오늘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그 시장 흐름과는 좀 맞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지준율 추가적으로 50bp 이나 예고를 했고요. 부동산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을 좀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어제부터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LG 생활건강 뭐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프레스티지 라인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후 브랜드 이런 쪽을 리뉴얼 이런 것들을 서두르고 있고요. 중국향으로 지금 나가는 부분은 매출을 지금 미국 쪽으로 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 인수를 통해서 올해 5월부터 이제 미국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LG생건도 뭔가 지금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뷰티 부분은 실적 악화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LG생건하면 우리가 차성용 매직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꾸준히 매출 성장이 나타났었고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활용품과 음료 쪽 이런 안정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매분기 성장하는 이런 대표적인 안정적인 성장주 대명사였다면 차석영 이제 기존의 부회장이었죠. 퇴임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뷰티 부분에서 중국의 수익성 둔화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면세점량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5%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뷰티, 면세점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음료 쪽에서도 원가 부담, 경쟁 심화 뭐 이러한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자체를 그대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2분기에 영업이익 1,50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3분기에도 영업이익 1,672억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개선이 되는 모습으로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38만 3천 원에서 오늘 7.89%나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파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신 가격 자체가 지금 한 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40만 원 이선까지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런 그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앞에서 지금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 그러니까 영업일수 기준으로 증가를 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15%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LG생건 아예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되돌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50% 되돌림이 딱 40만 원 부분이니까 내가 원금 이상 회복을 했다 그러면 분할로 조금씩 팔아가십사 50%는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팔아가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소한 이렇게 40만 원 넘어가서 원금 이상이면 10%씩 이렇게 팔아가십사라고 좀 체크를 해드리고 일단은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장대 양봉 50% 되돌림 자체가 한 37만 원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손절 라인 자체는 한 37만 원 정도로 작게 잡고 목표가는 40만 원 이상 윗선에서 분할로 10%씩 팔아가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또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얘기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분께도 저희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햄버거 세트를 지금 선물로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아서 저 선물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전화 070으로 시작되니까 꼭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주목상담 여기까지 보고요. 박정현 대표님의 그럼 수익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윤 대표 픽 수익의 맛 탑4 하나씩 살펴볼까요? 한국전력, 엠젠솔루션, 재룡전기, 바이넥스 있는데 와, 바이넥스 엄청나네요.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이를 외칠 수 있는 종목은 바이넥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5.82%, 1차 목표가가 일단은 19일에 도달이 됐거든요. 이 이후부터 좀 전략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전략 좀 잡아주신다면 어느 포인트일까요? 바이넥스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추석 연휴로 한 주 쉬어갔는데 바로 이제 전 시간에, 그러니까 2주 전에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CDMO 관련해 가지고 외국계 외사 쪽에서도 처음으로 이닛, 그러니까 신규로 커버하는 리포트 자체가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CDMO 매출 비중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 40%인데 그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에 따른 중소형주, 그중에서 이제 CGMP 시설을 갖춘 중소형 관련된 CDMO 이런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 거의 없어요. 대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하겠지만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정도 이제 탈락을 하게 될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도 바이넥스 항상 우리가 첫선에 꼽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 지금 25,000원 이런 부분 도달을 해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목표가 자체를 한 3만 원까지 올려 잡으면서 추가적인 그 목표가 자체를 올려 잡도록 하겠고요. 익절가 자체를 지금 현재 26,500원이잖아요. 변동성은 좀 있기 때문에 익절가는 25,000원 정도로 아주 좀 타이트하게 붙여가면서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익절가 25,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현 시점에서 30% 이상 수익이 또 났잖아요. 이러한 부분 축하드리고 이 수익 난 거를 좀 잘 지켜드려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 가격적인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나는 건 중요한데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잘 지키셔야 되겠네요. 목표가 3만 원, 익절가는 2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저희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국전력 이어서 보겠습니다. 3.90%,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요. 근데 23일에 무슨 일인지 급락을 합니다. 대응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제일 맞을까요? 일단 머리가 복잡할 때는 있잖아요. 그냥 원칙에 충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절가 제가 2만 원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네. 한 10% 정도 안쪽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딱 터치하는 모습이 9월 23일 날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손절 이런 부분은 아픈 손가락이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한국전력을 체크를 했었냐면 그때 이제 그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경기 방어주로서 시장과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 자체가 좀 포착이 되었었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오히려 기관 횡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전력을 체크를 해봤는데 9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4분기 전기 요금이 인상을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기요금을 그대로 동결해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망감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이니까 현 시점에서 대략 한 7, 8% 정도 이런 부분은 손실이라면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손절 의견,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7, 8%의 뭐 손실 정도는 좀 감당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추후 도모해 보시죠. 자, 그럼 이어서 설계만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들고 오셨는지 힌트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읒, 이응, 이응, 키읔, 이응 이렇게 해서 5글자예요. 지금 자세하게 대표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하나 또 힌트를 드리자면 그 지난번에 한번 이 종목을 갖고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투자 포인트가 약간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그 뇌 MRI 사진이거든요. 지금 빨갛게 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AI 진단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이쪽 그 뇌졸중, 바이오
그리고 AI 진단 이런 키워드를 연결을 해보시면 쉽게 종목명 유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단어의 힌트들 되게 많은데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좋은 이케아, 작업용 코일, 좋은 얼큰이. 아이고 너무 재밌네요. 저요, 응커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JLK도 있고요. 다양한 얘기 있습니다. 여기 중에 원픽 지금 댓글 있을까요? 좋은 얼큰이. 좋은 얼큰이. 자, 저 프로토 얼굴이 TV님 그렇게- 요즘 타격감이 좋아요. 제 얼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쵸. 자세하게 그러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명 앞에서 이제 또 댓글로도 정답을 맞춰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JLK입니다. JLK.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돈을 버는 AI 이런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이제 뇌졸중 진단 관련돼서 11개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바뀌었더라고요. 11개가 아니라 13개로 진단 솔루션 라인업 자체를 추가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왜냐하면 미국 환경에 맞춘 라인업 자체를 2개를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쟁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요. CT를 찍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뇌졸중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뇌졸중하면 우리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진단 오진율 자체가 존스 홉킨스에서도 상당히 높아요. 한 18% 이 정도 되는데 사실 AI 진단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즉 기존에 우리가 진단 쪽 AI 진단을 하면 루니 뷰너가 하고 있는 암 진단 이런 쪽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바이오마커가 많아가지고 실제 돈이 안 돼요. 근데 뇌졸중 진단 같은 경우는 거의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이쪽은 전 라인업을 구축해 놓은 AI 진단 쪽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수가와 미국 수가를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비교가 안 돼요. 77배 이런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진출을 지금 추진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10월 7일과 8일 날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유상 증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요. 그 기관 쪽 특히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 사모으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굳건한 흐름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고 지금 그 발행가 1차 발행가가 480억이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491억으로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긍정적인 그 반응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연내에 지금 미국의 FDA 6개 신청 목표인데 벌써 3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FDA 신청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추가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관련된 CT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 AI나 허트플로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밸류가 1조 5천억에서 3조 원인데 이 종목은 지금 2천억이기 때문에 미국 진출에 이런 부분이 좀 안착을 하는 모습 자체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서 밸류 자체는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요즘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10월 18일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 가지고 계시면 20%또 무상증자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 JLK 관련해서 이런 네네.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BW 3호를 이제 발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CB나 BW를 발행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CB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이고 BW는 이제 본드 윗 워런트 이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인데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하고 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 이런 부분을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주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당위성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 전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로도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격 전략을 좀 저희가 그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목표가 2만 원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한 17,000원까지 17,000원 근처 16,600원까지 찍고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이걸 감안해
놓고 본다면 일단 목표가 자체는 2만 원이 아니라 17,000원 정도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옆으로 기간 횡보하면서 가는 모습 자체는 안 나오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10,000원까지는 아니고 한 11,000원까지로,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오늘도 한 4.7%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생각하면 이것 감안해서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1,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가격적인 부분 이거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10월 7일과 8일 날 있을 유상증자 일정, 그리고 10월 18일 날 있을 무상증자 일정,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일정들을 좀 정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시가 이하 17,000원까지 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JLK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 수요일 날도 함께 얘기 나눠보니까 또 기분 전환도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도 그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입니다. 오후의 시장 흐름 어떻게 되는지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말썽입니다. 오전에는 그래도 조금 잘 나가나 그래도 싶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음전했습니다. 음전한 이후로 계속 보합권대에서 공방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오늘 10시 반쯤에 살짝 출렁였었죠. 아직도 크게 오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0.24%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비해 코스피가 오늘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니케이 지수와 홍콩 H 지수, 상하이 지수까지 모두 아시아 증시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특히 홍콩 H지수 그리고 상하이 지수는 어제 4% 그리고 3% 강하게 올라가면서 종가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각각 1%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련주 하면 사실 화학이나 철강, 전선주들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세 분야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학 관련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9%대 가깝게 시세 분출하면서 주가가 30만 원대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송원산업도 아까는 7%였지만 그새 또 올랐네요. 8% 플러스권, 그리고 대한유화도 6%, 금호석유도 각각 6%대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도 기다란 양봉 그려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강세 탄력 받으면서 쭉 랠리 펼쳐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도 현재 4%대 오름세 그려나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화학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후로는 은행 관련주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적극적인 중장기 자본 정책 발표해왔던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편입이 불발되면서 다소 예상과 다른 결과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편입이 불발됐죠. 하지만 나머지 편입에 성공한 세 종목 모두 파란불 켜면서 오늘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일중 차트하고요. 우리금융 일중 차트 하나하나씩 열어보면서 과연 밸류업 지수 편입이 은행주에 어떤 시너지를 불어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는 장 출발부터 크게 떨어진 채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5%대 하락세 그려나가면서 주가가 진행되었었는데요. 현재도 4%대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리고 주가 8만 원대 깨졌죠. 78,400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편입됐던 우리금융지주 오늘 상황 어떤지 자세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일중 차트를 열어보면요. 장 초반엔 그래도 플러스권이었습니다. 하지만 10시쯤 이후로 한번 꺾이더니 쭉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이라고는 볼만하지만요. 그래도 마이너스권대 머물면서 15,66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전장 흐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오후장 전략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 고가가 2,663포인트거든요. 지금보다
33포인트도 높습니다. 그런데 장중 고가 대비해서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 하락까지 좀 하락 전환했죠. 약보합이지만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왔는데요. 수급상으로 놓고 보면 역시 오늘도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 미국 증시가 오르든 떨어지든 거의 대부분의 날들을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8월 달 들어서도 계속 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8월 23일부터는 거의 매도에 가깝죠.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는 두 번 빼고 다 매도했고 매도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6일 연속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6일 동안 약 한 3조 5천억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매도를 금융 투자가 중심이 된 기관들이 열심히 받아주고는 있는데 힘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수는 그래도 잘 방어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시원하게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모건 스탠리에서 사실 모건 스탠리가 안 좋다고 얘기해놓고서 엔비디아 다시 좋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메모리 HBM 관련된 기존에 있던 칩들은 잘 팔리고 있고 향후에 나올 칩도 굉장히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나올 칩 1년 동안 한 13조 원 정도 매출 나올 걸로 기대한다. 그동안 안 좋다 그랬는데 겨울에 오고 있다라 그랬었는데 다시 얘기를 뒤집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만큼 엔비디아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주들 분위기 살리면서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근데 지금 오후장으로 가면서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줄여놨죠. 반도체가 HBM이 생각보다 안 팔린다, 덜 팔릴 수 있다, 실적 피크아웃이다 이런 논란들이 좀 나왔었는데 엔비디아 여전히 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우려감들 많이 줄어났고 반도체 우려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매도할 때 좀 덜 매도할 수 있죠.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을 덜 판다, 매도를 덜 한다. 그러면 지수의 방어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외국인 6일 동안 연속 매도하고 오늘도 지금 3,400억 정도 순매도, 코스피 기준으로 순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약보합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반도체주들이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상승폭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까지 떨어졌고요. SK 하이닉스도 1.9%까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SK 하이닉스도 짧지만 좀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코스닥의 소부장주들까지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상승폭이 여기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상승은 하지만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오늘 미국 장 끝나고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국내에서는 확인하겠죠. 이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이 과연 잘 나올 것이냐 이것까지 잘 나오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분위기는 좀 돌리어 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시장이 살펴봐야 될 건 반도체 말고는 밸류업입니다. 어제 밸류업 지수가 나왔는데 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빠졌죠. 사실 예상 밖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근데 이 두 종목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대체적으로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소문에 샀는데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주들은 분명히 하반기로 가면 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 주주 환원책이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 주목을 많이 받을 텐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밸류업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고 지수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까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매물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는 충분히 좀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보유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해외에서 오늘 시장이 좀 나아갈 만한 모멘텀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힘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의 특징주 한번 뽑아본다고 한다면 상무님 어떤 종목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도 반도체 얘기 많이 드렸죠. SK 하이닉스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얘기가 대부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70% 반도체, 30%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슈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금년에만 신고가를 40번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보다 좀 더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대만과 한국 증시가 좀 더 약합니다.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이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그만큼 시장에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칩이 잘 팔릴 것이다. 예, 양산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BM이 생각보다 덜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HBM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잘 팔린다. 그러면 다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향에 대한 HBM 매출에 대한 의구심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놓고 보면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계속적으로 매도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이 정말 줄기차게 팔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SK 하이닉스의 수급 상황들을 좀 살펴본다면 20일과 23일 매수했고요. 24일 매도했지만 오늘 사실 잠정 수급이지만 어느 정도 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매도했던 상황들과는 최근엔 좀 달라진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이 어느 정도 좀 잘 팔릴 것이다 라는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 PBR 1배 수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PBR이 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밸류에이션 싼데 그래도 메모리 쪽 실적 한 번 더 확인해 볼 만하다. 차익 매물 거의 다 내놨고 이 내놓은 이후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 부분은 조금 더 보고 고민을 해보겠다. 줄기찬 매도가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실적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에 확인할 마이크론의 실적. 마이크론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보다는 시장 매니저들,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투자자들의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된다는 점.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을 못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반도체 주가는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과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올 그런 코멘트들까지 내일 아침에는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되었을 때 반도체 관련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방향성까지 탐색해볼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만 선방을 해준다면 SK 하이닉스는 16만 원 정도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바닥권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 타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장 특징주로 SK 하이닉스 뽑아주셨고요. 16만 원대가 바닥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동현의 리포트 기동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추석 이후로부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면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좀 주식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탑다운 방식의 기본적인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분석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총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2개고요. 첫 번째는 화장품, 두 번째는 완성차입니다. 첫 번째 화장품 리포트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한 줄 평은요.
글로벌 점유율 확대 이상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 한마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에 대한 점수를 제가 무려 100점을 줬어요. 그런 이유가 화장품 리포트 최근 들어서 조금 찾기가 어려웠지만 추석 전에 발간되었던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가 발간된 이후부터 리포트 내부에서 추천하였던 최선호주 그리고 선호주들 모두가 현재 수익권입니다. 리포트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내주는 리포트가 가장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은 리포트겠죠. 그래서 자신 있게 100점을 줘봤고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화장품 업종 고점 대비 23% 하락. 2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업종 주도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하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 기간에 대한 조정을 좀 길게 받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외적인 이슈입니다. 글로벌 머니플로우에 대한 이동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지역의 수출 우려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들이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화장품주들 흐름 확인을 해보셨죠?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가 장 초반부터 상당히 상승의 빨간불을 길게 켜내면서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원인이 개별 요소에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아닐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지속적으로 중국 쪽에 대한 적자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게 중국 쪽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한 스토리가 있는 화장품주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외에도 임플란트라든지 중국 쪽 스토리가 있는 주들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연속성을 가지실 거냐라고 보면 저는 조금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속적으로 비중국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차이나 뷰티가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현재도 중국 시장을 나오기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을 보실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업종을 대표하는 주도주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를 위주로 보시고요. 두 번째 ODM, OEM 생산 관련주들을 보시고, 세 번째 중소 브랜드사들이 하단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총 세 개로 조금 나눠 보시면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화장품 수출액 추이입니다. 지속적으로 20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수출액은 우상향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YOY로서도 바닥을 지지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데이터가 고무적인데요. 지역별의 수출액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국내 K뷰티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고 일본과 가장 하단에 있는 미국 지역의 성장률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부분들, 이 안에서도 이 실선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실선은 비중국 비중입니다. 이만큼 지금 K뷰티는 중국 외에 다른 유럽, 중동, 북미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 시장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선점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더라도 중소 브랜드주들의 지금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VT, IT 패밀리 SC, 클리오 같은 경우를 보셨을 때 아마존 등의 플랫폼 확대 판매 채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북미 쪽 수요도 대부분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중소 브랜드라고 본다기보다 메가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좋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경쟁력이 심화가 되고 경쟁이 과열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국내에서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메가 브랜드들의 리스트입니다. VT도 있고요. 티르티리도 있고요. 최근에 핫한 구다이 글로벌 브랜드까지 대부분의 12기업들이 모두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의 어떤 경쟁이 강화되고 있느냐? 브랜드사들은 직접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OEM, ODM이 다 만들어주는 거고요. 직접 팔 필요도 없습니다.
유통 라인에다가 그냥 태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K뷰티가 성장함에 따라서 중소 브랜드 단으로는 경쟁이 상당히 심화된다는 부분. 이 안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성장을 할 거냐. 온전하게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자면 이 유통에 강점을 가진 기업을 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일본 쪽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과 이제 중동 시장이라는 것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먼저 발을 디디고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최선호주를 지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리콘2를 최선호주로 제시합니다. 2분기 실리콘2는 호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8월에 뭔가 모멘텀이 조금 부재했기 때문에 좀 긴 시간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기간 조정을 받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9월에 미국향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죠? 10월 프라임데이, 그리고 11월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쪽의 소비 심리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매크로 불확실성은 오히려 실리콘2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매수가는 44,000원에서 4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4,2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36,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10월 정도까지는 같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달라진 이익 레벨은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선 이익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의미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레포트 점수는요, 제가 90점으로 드렸어요. 이유는 10점 빠진 이유가 저와 최선호주가 다릅니다. 단순한 이유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레포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높아진 이익의 레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완성차에 대한 얘기인데요. 레거시 OEM 기업들은 팬데믹 이후 평균적으로 GPM, OPM 각각 2%포인트, 4.5%포인트 개선하였다라고 레포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GPM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총이익률이 나오는 것이고요. OPM은 영업이익률입니다. 거기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까지 제하고 영업이익이 남았는데 그 영업이익을 매출액과 나눴을 때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잘 남기느냐에 대한 데이터인데 대부분의 레거시 글로벌 기업들은 다 잘 남겼다라는 얘기들. 허나 이제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남은 숙제,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다들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완성차 기업들이 차고 나오는 것들, 그리고 경기 침체, 예전부터 쭉 들렸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들도 같이 지금 완성차의 주가들을 누르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올라버린 GPM과 OPM을 누가 견조하게 지킬 것이냐를 레포트 안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레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별 완성차 판매량의 추이입니다. 기아, GM, 포드, 현대기아차 그룹 외에도 여러 피어 그룹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판매량을 보시게 되면 19년도까지도 약 7천만 대를 돌파할 수 있었던 완성차 판매량에 대한 흐름이 코로나 이후부터 현저하게 급격히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들은 어떻게 GPM과 OPM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기업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판매량은 급감했지만 매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일까요? 판매량은 줄었지만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상승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SP 상승은 완성차들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읽힙니다. 싸게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완성차 종목들 안에서도 부품주들은 따로 보셔야 됩니다.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이 부품주들의 이익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보신다기보다는 완성차 업종으로 보시는 게 투자에는 더욱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완성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부품주들을 같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ASP 상승 데이터를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 등을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GPM을 누가 가장 많이 남겼냐? 바로 다음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기아차입니다.
GPM 성장률은 기아차가 6.5%포인트로 가장 높았고요. 3위에 현대차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GPM과 OPM을 남겼다는 거. 이거를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앞으로 뭐 전동차 전환에 대한 어떤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발표했던 CID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캐즘의 우려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동차 전환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두 고려해 본다면 완성차 업종 탑픽으로 현대차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OEM 기업 대비해서 ASP도 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 평균 판매 단가가 다 오른 건 좋아. 근데 앞으로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현재까지의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갖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아직도 12위 중에 9위입니다. 그 얘기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혹시나 ASP가 조금 부족할 때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룸 자체도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보셨지만 인도 IPO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배당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되는데 주주 환원 정책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캐즘 시기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대기아차 그룹처럼 지금일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동화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가진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요. 매수가는 종가에서 한번 담아보시고 목표가는 2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1,000원으로 다소 좀 짧게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동현의 리포트였습니다. 자, 맞다 이슈로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슐랭의 또 메인 코너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메인 코너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종목들을 하나하나 전문가님들이 가져오실 거고요. 거기서 또 원포인트, 정말 킥포인트가 될 만한 종목 딱 하나를 뽑아서 가격 전략까지, 가격 제시까지 해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소개시켜드릴게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오로라 투자자분의 유창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본부장님들과 함께 하니까 또 기분이 또 이렇게 좋네요. 자, 이렇게 맞다이쇼 여러분들 이제 어떤 종목도 두 분 가져오셨을지 얘기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좀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전문가님들마다. 두 분은 단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셨어요? 저는 단기는 한 2주? 2주 정도 네. 단기가. 그럼 우리 하본부장님은요? 매번 바꾸려고 단기를 들고 오는 건데 그 구체적인 또 구간을 물어보시니까 오늘의 좀 단기로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단기? 오늘 단기. 오늘 단기는 아니고요. 저도 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네, 일주일에서 넉넉하게. 2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창희 본부장님은 2주, 하창원 본부장님은 1주에서 2주가 단기 기준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세 가지 종목을 보기 앞서서 뭔가 가져오셨을 때 뭐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느 쪽으로 좀 보면 좋아요? 관전 포인트는 무조건 현재가면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살 수 right 있는 now. 종목, right now. 어. 그렇죠. 뭐 저는 조정식 뭐 밑에 깔아놓지 않습니다. 세다 세다. 어떻게 하본부장님? 네. 어떻게 되세요, 하본부장님께서는? 전 밑에 까는 거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관전 포인트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단기 종목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떤 거 들고 오셨죠? 살펴보시죠. 먼저 하본부장님입니다. 중국 따라 움직이는 원자재 보시죠. 풍산이고요. 이에 맞서는 유 본부장님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하며 KB 금융입니다 하셨는데, 뜨거워요. 뜨거워. 두 분의 사진을 보니까 20대 때, 30대 때 느낌도 나는데 언제 찍으셨어요?
저게 놀라시겠지만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다고요?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돼서 맞아요? 그 사이 뭔 일이 있었다고? 그게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세월의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번 부장님 저 사진 언제 찍으셨어요? 왜요? 나 작년에 찍은 건데. 작년에? 또 그새 훅 갔나요? 아니야 똑같아요. 이거 한번 살짝 물어보라고 또 그리고 대략 제작진님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한 거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두 분 다 멋있고요. 일단은 어떻게 이제 마무리 해야겠죠. 자 이렇게 원자재 대그 밸류업 주주 환원 이거 오늘의 키워드인데 시장에서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엄청 뜨겁잖아요. 두 분 네. 잘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시각을 두 분이 조금 완전히 바꿔서 다르게 좀 보시는데 일단은 어떤 것부터 좀 봐야 될지 포인트 잡아 볼게요. 먼저 하 본부장님 네, 이구산업이에요? 풍산. 풍산 많이 힘드신가 살펴볼게요. 봐요. 예. 죄송해요. 풍산 볼게요. 왜 풍산이죠? 네, 일단은 원자재 쪽에서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움직였는데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구 산업도 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시장에서 하나 굵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또 전쟁이라는 그런 리스크 그리고 방산에 대한 수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풍산이라는 이 기업은 두 가지에서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깔아놓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깔아놓자. 이슈에서 좀 굵직한 이슈, 너무 짜잘짜잘한 거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은 것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좀 덩치가 큰 이슈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같이 걸쳐 있으면 걸쳐 있을수록 굉장히 자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대부분 이제 원자재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의 리포트를 최근에 살펴보시면 공통적인 얘기가 메탈 가격의 하락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또 선언을 했고 이 폭이 코로나19 이후 다음으로는 좀 가장 큰 부분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때까지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가 뭐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전거래일부터는 지수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고 미국 주식에서도 뭐 알리바바, 뭐 이제 진동닷컴 이런 것도 다 급등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중국이 이제 진짜 살아 날려나 보다라는 부분을 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중국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나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메탈 가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모멘텀도 충분하고요. 또 이제 덩어리 자체가 좀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정말 오랜 기간 좀 쉬었거든요. 네. 이제 7월 달, 뭐 구리 가격만 하더라도 7월 달부터 좀 눌리다가 이제 전거래일에 다시 7월 가격을 겨우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뭐 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뭐 팔라듐, 금은 전부 다 뭐 대부분의 이제 금속들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야 단기적으로 좀 발목 잡혀 있는 분들이 차익을 했겠지만 만약에 뭐 오늘 미국장에서도 뭐 프리포트 맥모란부터 시작해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급등이 나온다. 네. 그러면 뭐 내일도 또 스타트를 끊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을 상당히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은 확실하게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도 좋고 수급적인 측면도 오늘로는 좀 아쉽다라는 거라 깔고 가자. 깔면 깔수록 좋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풍선에 대한 또 메리트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도 또 우리 본부장님 회사도 옮겨 본부장으로 승격하셨다. 댓글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승진의 기분은 좀 어떠십니까? 격하 아닌가요? 대표에서 본부장이세요? 그래도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KB금융이에요. 네. 사실 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걸 들고 오셔가지고 네. 사실은 의외다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KB금융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네 원샷 받으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박수. 오늘 노래방인 줄 네. 알았네요. 슬퍼하지 마세요. 어. 그 백선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기업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 오히려 그 금융 쪽에 보면 이상한 기업이 막 포함된 것도 있었는데 그래요? 네. 저는 뭐 충분히 6개월 뒤에 교체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은 신한지주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상승했어요. 근데 네.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는 하락 마감했고 오늘도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된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폭등하고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가가 폭락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 좀 매수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금리 인하. 지금 미국 B컷 했고요. 네네. 또 지금 12월 달에 중국에도. 추가 B컷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중국도 부양을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해야 돼요. 한국은행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총재님 좀 정신 차리시고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저는 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융사들은 조금은 영업 환경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작진의 의견은 좀 투영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KB금융 이럴 때 오히려 기회다. 6개월 뒤 교체 가능하니까 외롭고 슬픈 걸 즐겨라 라고 하면서 얘기 있게 노래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또 슬퍼하지 마, 노노노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었네요. 중기로 또 가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중기 종목도 어떤 거 들고 오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중기 기대됩니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산업은 BB,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여기에 맞서는 유 본부장님은 업황 청신호는요,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리터리 배터리 대 또 지금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또 보고 계신데 워낙 또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좀 조선, 뭐 해양 이런 섹터 우리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본 부장님, 근데 왜 또 LG 에너지 솔루션 또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건지 또 궁금해요. 저는 종목을 고를 때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이걸 좀 중심으로 보는데 조선 물론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얘기하셨고. 정말 얘기했죠.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딴 그래서 거 얘기하죠. 질려서 이제 다른 걸 보겠다. 질렸습니다. 네. 원래 계속 얘기하면 물려요. 오늘 많이 질리시는 것 같네요. 좀 힘드네요. 지금 공격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날씨가 아까 그 프로필 사진 때문에 지금 계속 스튜디오가 좀 덥네요. 네. 더워서 에어컨 좀 물리네요. 좀 틀어주세요, 제작진분들. 네, 어쨌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들고 온 이유는 그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오늘이야 뭐 이제 중국 쪽에서 이벤트가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없다라고 딱 생각하고 보시면 뭐가 있었나요? 우리 지금 반도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수급이 바로 금리 인하를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정말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오랜 기간 우하향을 하다가 이제야 고개를 빼꼼하고 좀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지금 단기 박스권 만들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가 특허 제일 많아 대장이야 딱 이렇게 해주고 나서부터 연속성을 상당히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7월 달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그 두 가지 산업이 바로 바이오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이 그냥 사지 않아요. 외국인은 연속성을 굉장히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전고체 쪽으로 가더라도 뭐 대장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즘 구간이 넘어가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부분에서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배터리 3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덩치가 커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이 통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좀 덩치 큰 애들이 이렇게 길을 좀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우리 쭈꾸미들이 좀 잘 쫓아오거든요.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이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턴이 중요하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2차 전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안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늘 2차 전지에 제가요? 대해서. 저는 2차 전지 되게 대표적으로 좋게 얘기했었습니다. 고점에. 하지만 고점에서 다 팔라고 했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밑에서 상승하는 게 뭔가 예사롭지 않다. 그럴 때 또 깔아줄 때 들어가야 네, 깔아 이렇게 계속 깔았거든요. 2차 전지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밑발로 계속 깔았거든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턴이 되고 있고 산업이 바뀐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같이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타고 2차 전지에 한번 몸을 맡겨보자라고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젠 뭐 배터리 쪽 봐도 괜찮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예요. 수급으로 갔다면 HD 한국 조선해양도 좀 이렇게 우리 질 수 없잖아요. 질 수 없죠. 질 수 없어요. 어느 네. 포인트예요? 매력 포인트. 수급입니까? 어디입니까? 다 좋아요. 모두 다 뭐 좋다. 하나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하고 방송 자주 하시던 분이 자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넘버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번호 매기는 거. 넘버가 찍혀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네. 한국조선해양은 넘버가 찍히죠. LG엔솔은 넘버가 아직 안 찍혀요. 아유, 네, 그런 번호 것들. 없는 거 뭐하러 지금 들고 가져왔냐. 그래서 조선업황은 계속해서 네. 상승 사이클을 그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주가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배가 149척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 컨테이너선 4척 더 했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153척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3년치, 4년치 일감을 꽉 채워놓고서도 계속 수주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배를 맡길 때 이왕이면 빨리 받길 원하잖아요. 그쵸. 늦게 받는 그쵸, 것보다. 그쵸,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긴다라는 것은 여기만큼 배를 잘 만드는 일이 없다. 배의 맛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올해 수주 목표치를 125%. 그러니까 25% 이상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리고 실적이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이상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조, 14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영업이익이 피크라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뭐 대표적인 예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피크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주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선 업황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고 저가 수주가 끝나고 이제 제대로 된 가격을 으로 수주한 배들이 이제 그 건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경쟁 조선사 대비해서 좀 빠르게 V자로 상승을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올해 조선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적 발표를 이제 막 앞둔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말, 다음 주부터 이제 10월 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월부터는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훈풍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조선주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 그러면 해운사들 이런 선사들이 배 주문을 좀 뒤로 미룰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경기가 그렇게 심하게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좀 개선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면 여기에 맞춰서 또 주문이 계속해서 물밑에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주 목표치도 뭐 25%나 뭐 초과 달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배맛집이다 넘버 찍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더할 날이 없는 중기적인 종목 아니냐 했더니 넘버 안 찍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고 오신 우리 하본부장님 네. 지금 이런 뭐 질문이 들어왔어요. 엔솔이 좀 적자 기업이긴 해서 보조금도 좀 없다면 뭐 이 종목 그렇게 좀 매력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또 얘기가 있는데 여기 뭐 답변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품을 사는 데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사결정이 들어갑니다. 뭐 제품이 효능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뭐 제품의 기능은 전혀 없지만 보기에 괜찮아 보여서 그냥 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 주식은 참 다양한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외국인이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넘버가 안 찍히고 있는 이 회사를 살까요? 향후 넘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것은 특정 구간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싸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빈집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수급이 많이 비어 있을 때는 수급이 다시 채워지면서 특정 라인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옵니다. 만약에 저도 넘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넘버 굉장히 강조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넘버가 아닌 다른 기타 부분들이 또 주식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만 보는 시장이었다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이제 많은 다양한 의사결정이 들어오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그 때에 따라서 어쩔 때는 넘버, 어쩔 때는 수급, 어쩔 때는 이슈 이렇게 좀 같이 따라가시면서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하셔야 우리나라 이 어려운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 바보 아니다. 외국인이 사는 데는 이유 있다. 이걸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 중기 종목을 보니까 좀 박빙의 느낌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좀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장기 종목 좀 넘어가서 시장이 또 얘기들 나눠봐야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오셨는데 자, 먼저 장기 종목 만나보시죠. 자, 장기를 보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하부무장님은 역사적인 밸류의 저점기에는 지금이에요 하면서 삼성전자 들고 오셨고요. 이어서 지금 유부무장님은 미국 생물보안법을 기대하면서 바이넥스 매우 귀한 몸입니다 라고 들고 오셨습니다. 두 가지 좀 이야기 들어봐야죠. 일단 두 종목을 보니 삼성전자 대 바이넥스 몸집 큰 걸로 한 분은 들고 오셨고 한 분은 난 이제 생물보안법이다 하면서 또 바이넥스를 또 들고 오셨어요. 알짜 종목과 몸집 큰 종목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끌리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보노님 네. 노래로 좀 맞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청자들이 이런 댓글이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노래로 네. 맞불 작전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 있어서 나중에 목이 괜찮아지면은 그때 한번 다음 감미롭게 주에 그러면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감기만 아니면 좀 노래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여러분들 노래 기대해 주시고요. 삼성전자 왜 또 이렇게 또 장기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딱 맞는 게 임재범의 고해에 딱 노래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큰 박수로 아쉽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손을 딱 그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이 제일 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이제 저점을 찍을 때가 있는데 항상 업황에 따라서 이제 PER은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네.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PBR이라고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2015년대도 있었고 2018년도도 있었고 20년도 있었는데 항상 주가가 저점 라인에 있었을 때의 PBR 위치가 1.19x배에서 1.2배 초반 부분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때가 거의 대부분 바닥이었고 지나거나 보니 그때가 엄청난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부분, 특히나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역사적인 좀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간밤에 엔비디아가 좀 급등이 나왔죠. 4%대 넘게 올랐는데 그 이유가 모건 스탠리에서 블랙웰에 대한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반도체 윈터 드립을 친 것은 바로 모건인데 그 모건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엔비디아 블랙웰 굉장히 잘 팔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TSMC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반도체를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와 TSMC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죠. 삼성전자 찍힌 건가요? 그냥 안 좋은 거죠.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런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삼성전자만 만약에 빠지고 하이닉스가 안 빠졌으면 그들의 논리가 일부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있다. 왜냐면 삼성전자 아직 그 퀄리티에서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버전들만 하고 있지 뭐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한 쪽은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까지 같이 그냥 박살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올라갈 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거시가 너무 좋아서 올라가면 이랬나요? 다 뭐 엔비디아에서 HBM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요 요인 자체가 이제 레거시 쪽으로 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갔었던 원론적인 얘기와는 정말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만약에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왜? 수출 데이터도 안 나왔고 그때는 실적도 적자였고 그런데 지금 실적 흑자로 전환돼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깐 그 영업이익이 내년이 아니라 후년치예요. 내년도 잘 못 맞추면서 무슨 후년을 지금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수요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저는 AI 고점 뭐 이거 좀 약간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다양한 기기들에 AI가 실질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활용도가 되고 있어요. 저는 산업적으로 뭔가 특별한 변화가 나올 때는 기존에 없던 쪽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수요와 맞물려서 이제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보이는 앞에도 뭐 카메라부터 상당히 많은 기기들이 있거든요. 거기 네. 다 AI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럼 반도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 질문이 있는 게 이달 들어서
관련해서 좀 삼성의 주요 임원들은 자기 네. 또 삼성전자를 자사주 계속 매입하고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게 주가 부양이 될 만한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트리거가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전의 사례, 2018년도에서 20년도 때도 임원들이 열심히 자사주를 샀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당 이런 거에서 반도체가 한때는 외국인이 막 10조, 20조 누적 매도가 네. 있었던 그런 산업이에요.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올 때는 열심히 줍줍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 사례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이 제일 싸다 이랬는데 싼 종목 들고 오신 삼성전자의 대비로 굉장히 비싼 종목 들고 오신 바이넥스 우리 유본 부장님. 네. 이거를 장기로 본다고 해서 전 더 놀랐어요. 왜요? 이렇게 가격대가 높은데 이거를 네. 지금 장기로 보니까 좀 어지럽거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좀 장기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장기로 봐야 된다. 어떤 그리고 포인트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생물보안법, CMO, CDMO 관련해 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준비가 끝난 기업들은 전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정말 100만 원이 정말 유리천장 같았는데 돌파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ST팜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넥스는 아예 그냥 지난 목요일에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럼 전 충분히 여기서 약간 한 3, 4일 정도 옆으로 행보한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기간 조정이 준다는 것은 추가 상승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상업용 용량 생산 리터가 5,000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꼭 꽉 차 따라갑니다. 그래서 풀 가동을 하고 있고 추가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에 주가에 좀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 시설 중에서 한 70%가 상업용 물량의 생산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임상용이라든지 뭐 시제품 여기에 관련돼서 생산을 좀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생산이 없으니까 매출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상업화된 약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반기까지는 어닝 쇼크에 좀 실적에 가까운 게 나왔는데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익성 악화가 좀 계속 지속되지 않나? 아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거죠. 이미 반영이 다 됐다. 반영되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 모멘텀 으로 봐야 매출 된다.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의 그 주문이 바이낸스가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이번 것을 감안한다라면 지금이 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킥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뽑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킥입니다. 삼성전자 대 바이넥스입니다. 이 두 분이요, 장기 종목을 원픽으로 뽑으셨네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뭐 이럴 땐 통하시는 것 같아요. 장기로 보시는 종목이 원픽인 거. 먼저 삼성전자 네. 가격 전략까지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뭐 아까 중요한 포인트는 다 말씀드렸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저점이니까 매수는 61,000원에서 63,500원으로 하겠습니다. 좀 지금도 너무 매력적이지만 전 깔아 나오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볼륨을 맞춰 놓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75,000원을 좀 잡아 놓겠습니다. 뭐 사실상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끊어줄 필요는 있지만 뭐 그까지 봐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로 57,000원을 얘기는 하는데 그 가격 되면 더 사야죠. 네, 더 삽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차 매수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가 2차 매수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목표가 75,000원까지 한번 눈높이 눕혀보시죠. 이어서 바이넥스입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33,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3,000원을 이제 제시는 하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급등이 나왔던 자리 시가가 한 22,700원짜리예요. 그래서 23,000원, 22,50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조정 시에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K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 진짜 위험한 거다. 지금 댓글이 이런데 그래도 이렇게 장기 종목을 뽑은 뭐 특별한 이유 한마디씩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싸니까. 맞나요? 그 장기 투자가 시기를 이상하게 하시니까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은 뭐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데요? 뭐 삼성전자는 계속 가도 되죠. 왜냐면 지금 가격대가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가격대입니다. 네. 이거
뭐 이전 가격대들하고 비교하면 벌써 몇 년치를 지금 회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지수가 2,500대 이하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에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장기 포트로 유리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장기 포트를 만드실 때는 지수가 높게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사람들이 욕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 정도로 빠졌을 때는 저는 뭐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기적인 부분만 잘 잡으면 장투도 충분히 가능한 게 우리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국장과 누적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문제고 언제 들어가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 본부장님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장기를 그냥 분기로 보고 있어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3개월 정도면 그렇게 제 또 기준으로 봤을 보시는군요. 때는 장기, 그러니까 3에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딱 이제 9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12월까지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느냐, 비싼 거를 더 비싸게 파느냐의 대결이 될 텐데 추후에 이 두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서 오늘 맞다이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오후장도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